1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여기 놓여져 있는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따를 뜻밖의 행운 카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화성과 완즈, 이거는 양의 에너지거든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의욕이나 열정, 열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었던 일, 섣부르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떤 계기나 상황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이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이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나 의지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뭔가 좀 충동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초반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뭔가 이 열정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다져져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나의 결심대로 밀어붙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에서 행운이 크게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해봐야지.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나아가 봐야지. 좀 이런 강단 있는 결정과 자발적인 행동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악마 카드. 메이저 카드 중 가장 강렬한 카드거든요. 이 악마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요. 단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이 돈자루와 함께 나와줬죠. 제가 이 양마 카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돈으로 대박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자루가 같이 나와서 놀랬어요. 이 돈자루는 재물, 번영,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 금전으로 투자한 것에서 끊임없이 다시 벌어들이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뿌려놓았던 것에서 수확을 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 변화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곧 행운의 시작이자 대운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좀 두렵게 느껴져야 할 일들이 엄청난 용기로 단번에 시작하게 되고 일단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는 사건은 일단 부딪혀 봤을 때, 충동적인 행동일지라도 일단 앞으로 전진했을 때, 저지르고 볼 때, 운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운의 소식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과정과 최종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에이스 카드가 또 나와주죠. 그리고 완드 기사가 함께 나와줘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으로 봤었을 때는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까지는 완드 에이스가 아니라 펜타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가 아니라 변화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펜타클 에이스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축적하고 채워 넣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완드 기사가 나와줬죠. 그리고 라이더 카드, 여기도 기사를 타고 있어서 엄청난 빠른 속도다라는 것을 카드가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소식과 뉴스,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 상황에서 열정적인 변화가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앉자마자 달리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급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행동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여유를 갖고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변화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좋은 제안이나 좋은 기회나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달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나 상황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한다고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전개가 되고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열정과 활력을 엄청나게 불어 넣어줄 것이다. 굉장히 생기 있는 흐름을 넘어서 엄청난 이 열정 덩어리가 여러분들 내면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 곧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 카드도 한번 볼게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오른쪽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딱 적절하게 나와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에서는 소드 기사죠. 소드 기사는 자신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단 루트로 달려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낭비를 줄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담한 인물. 일단 해보고 저지르는 인물.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다 되어서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디테일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속도감 하나는, 그러니까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기사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함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디테일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고 곰곰이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이해해보고 관찰해보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게 되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발을 떼고 나아가게 되면, 첫 발을 내딛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그냥 대담하게 한번 나아가 봐. 일단 시작하면 일은 잘 풀릴 거야. 너가 걱정됐던 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시작만 하면 돼.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꼼꼼히 따질 필요 없다. 너무 현실적인 관점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그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성 에너지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 여러분들은 열정을 사용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투력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닭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닭이 누가 센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한번 싸워보면 누가 센지 알죠. 이처럼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 싸워보자. 싸우고 나서 한번 판단해보자. 너가 센지 내가 센지. 그러면 알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시도가, 이런 도전이, 이런 용기가 굉장히 좋겠다. 행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여기 놓여져 있는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행운, 그 사건을 의미하는 카드들입니다. 자, 먼저 노예 카드와 이 달 카드가 등장을 해줬는데 이 두 카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노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자신이 좀 자발적으로 묶인 노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자신에게 족쇄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성과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다. 그 집중을 넘어서 집착까지 갔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의 분야와 일에 초집중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두 카드 동시에 또 보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일,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잘 안 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기가 잘 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펜타클 왕 보면은 이익을 잘 찾아내고요. 자신의 물질을 굉장히 노련하게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능력적인 부분이든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든 모두 갖추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묶여 있고 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변 운, 관계, 시기, 환경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밖의 행운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은 일대로 잘 풀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펜타클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고민하고 집착할 때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 노력, 투자 이 모든 것들 이건 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죠. 근데 능력 밖의 일은 환경, 상황, 관계, 운입니다. 이 능력 밖의 일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상황을 진전시키기가 어려웠고 정체기 속에 있게 되었어요. 또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이나 불안, 걱정, 의심도 강해졌을 거라 보여요. 하지만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 앞으로 해결되면서 직업이나 사업, 먹고 살기 위한 일들에 이제 이익이 다시 생길 것이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정성기였던 그때처럼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딩 핵심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될 것 같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담고 있는 카드거든요. 우리의 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큰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힘들다면 또 좋은 상황이 찾아오죠. 이처럼 운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과 흐름,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사람들이 요즘 소비하는 거, 유행하는 거,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에 따라 풀린다라고 나온 것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상황, 운이 변할 때마다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운이 바뀌고 하락하고 상승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또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이 바퀴가 돌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이 있겠죠. 삶을 살아갈수록 얻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그것이 참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리 흐름을 읽거나 감지하게 되는 거, 한 수 앞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운이 오기도 전에 뭔가 촉이 발동된다거나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 봐야겠다. 이게 곧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직 노력,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노력만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나의 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묶여 있기보다는 좀 이 운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주변 운을 내가 좀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주변 사람들을 내가 조금 사용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나의 안에서 나오는 거 말고 관계나 환경, 주변 조건들에서 내가 조금 더 얻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것 또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힘든 정책이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
오히려 이 고민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변할 수 있었어. 하면서 노련하게 성숙하게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하게 되고요. 전보다 더 성숙하게 나의 일들을 다루면서 이익과 성과를 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금전이나 직업적인 부분, 성취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좋아요. 다시 좋아진다라고 나왔으니까 뭐 세부적으로 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운만 풀리면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동전을 안고 있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핵심이라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밖의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월드가 등장했네요. 월드는 완성과 결과, 매듭, 마무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은 완성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근면성실하게 꾸준하게 나아갔고요. 지금 주어진 것들과 지금 범위 안에서 나의 계획들을 착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는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로버 카드가 나와서 진짜 이 카드는 말 그대로 행운 카드거든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결과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요. 나의 힘듦이나 어려움, 노력했던 시간들, 일단락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정부터 운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풀려가는 어느 날 한순간 탁 전환되고 운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운이 좋아지고 있네. 서서히 풀리고 있네. 괜찮아지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컵퀴는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온 마음을 쏟게 돼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컵퀴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자신의 돈이든 시간이든 다 사용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을 쓰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가능성, 즐거움, 행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라서 담고 있는 의미가 무겁지가 않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담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과 미래의 희망,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떤 프로젝트, 지금의 어떤 목표, 그것을 일단락 짓고 나면은 새로운 것에 좀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돌려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시선을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까지 하고 있었던 일 말고요. 새로운 일,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나요.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무거운 시작이 아닙니다. 마치 놀이처럼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고요. 소확행을 누리면서 좀 즐겁게 시작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일이 풀리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좁았던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는데요. 이때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달라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나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행운이 되는 아이디어나 계획,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성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연결이 되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도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한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한 새로운 시작 말고요. 내가 이때까지 다져놓은 능력들 있죠.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레벨 10까지 찍고 이 레벨 10에서 모아놨던 아이템이나 뭐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능력들 있죠. 기술들을 가지고 또 새롭게 무언가에 투자를 해보는데 대신에 무겁게 말고 가볍게 시작을 해본다. 즐거운 일이라서 재미 삼아서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완전히 가게 되는
내 마음이 완전히 동하게 되는, 완전히 쏟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킨이랑 이 아이카드를 또 같이 보면 예술적인 일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감각과 직관이 매우 좋아진대요. 촉이 생기는 거죠. 이 운에 대한 촉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고, 내가 지금 하면 좋은지 이런 어떤 감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예술적 작품을 만든다라거나 창작하는 일,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감을 보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면밀히 보고 세심하게 따져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영감이 풍부해지고 좋아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술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계획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번도 그렇고 월드카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무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건데 얻을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과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늘 똑같은 성과가 오지 뭐 색다른 이야기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새롭게 계획해봐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 말고 내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가능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결단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재발견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정말 생각으로 딱 끝났다라든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이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그 길에 어떤 답이 있다. 다시 재발견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를 다시 한 번 더 계획해 본다면 정말 잘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하기 위한 결정, 행동을 위한 계획들을 세울 시기이다. 그래야 이 운을 더 적극적으로 완전히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마무리 짓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마무리 짓고 난 후에 또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다음 행보를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3번 분들은 힘들었던 시기가 참 길었다. 이제는 끊어낼 때가 왔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을 잘라내고 정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련과 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일, 익숙함 때문에 현재 안주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와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 복잡함을 주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고 감정적인 상처를 나든 누구이든 받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합리적인 판단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모호하게 가지 않겠다. 더 이상 참으면서 힘들게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매우 매우 강해질 거예요. 컵 8번을 보면 이때까지 쌓은 컵을 버리고 뒤를 돌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 컵 8개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 가치가 소멸돼서 버린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 갖고 있어봤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떠나는 거거든요. 뭔가 커리어의 한계를 느꼈다든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됐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높은 레벨로 가야겠다는 결정과 변화를 내리실 수 있고요. 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고 바꾸기 위해서 결정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로 예를 들면 깔끔하고 분명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한 후에 떠나는 것을 선택하거나 후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업으로 보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 새로운 곳으로 마음을 두거나 이동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나의 상황의 단점, 타인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일 수 있고요. 부족한 것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단호하게 쳐내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행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왜 뜻밖의 행운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신이 지금 선물을 내려주고 있죠. 너의 삶에 방해되는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행운이 따르기 시작할 거야. 많이 노력했던 부분에서 내가 큰 보상을 줄게 하면서 여러 막 장신구와 왕관과 봉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능력이 매우 잘 발현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거, 정리해야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치 않을 수 있는 과정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외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만 이것이 행운이 따르는 시작이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수록, 문제를 비판하고 완곡하게 거절할수록, 잘라낼수록 행운이 시작될 것이다. 저기 산 너머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기에 더 얻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8개만 가질 수 있었는데 저기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더 높은 시련을 위해서, 나의 어떤 큰 성장을 위해서 잘라내고 뭔가 정리하고 비워내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뒤돌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카드가 등장을 했죠. 자,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배의 흐름에 이 배를 띄워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지금 상황이 흐르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저항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드 6번의 좋은 점은 안 좋은 지점에서 좋은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순응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타워는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죠. 나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때때로 고독은 정말 많은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계획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다. 무언가를 경계하고 재설정하거나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목표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른 방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직업적으로 보면 정부나 기관을 지칭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튼튼한 조직,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흐름이고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갖추게 되거나 그러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변화가 오기 전까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과입니다. 인간관계와 이 곰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곰은 권력자, 상사, 관리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 성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배적인 인물이지만 확고하고 박식한 멘토 같은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재능과 기술, 능력이 매우 잘 발현되는 것이었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면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무엇이든 나의 역량과 능력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 보상은 나의 불순물 같은 에너지를 제거하고 나니까 관계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이 더 잘 되고 관계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와 안 맞는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더 잘 맞는 관계를 찾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나의 내면에 어떤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능력이 더 잘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전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되면서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나의 성장이나 성과에 필요한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봅니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는 카드에서 7번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7번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거나 이 변화가 두렵더라도 지금 상황은 무언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해야 할 행동은 중간 점검을 꼭 해야 한다. 지금은 바쁘게 일하는 때가 아닙니다. 결과를 만드는 때가 아니래요. 미래를 그려보면서 다른 가능성을 꼭 타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개선한 후에 나아가면 좋을지, 또 내가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얻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이거는 계획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대로만 유지하기에는 하던 일의 재미도가 떨어지고 루즈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또 다른 가능성을 찾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설레는 마음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찾아보셔도 돼요.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고 또 방황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시간을 마련하셔서 나를 조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요. 그것은 분명 행운이 되는 시작이 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요. 이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이 컵 8개를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그것에서 만족하는 거. 그걸 하지 말아라. 너의 한계를 여기까지야 하고 정하지 말아라 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변화를 하려면 도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시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하기 싫어서 뭔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 그냥 지금에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만 머무르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뭔가 고립되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고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서 잘라내고 정리하고 비워내고 끊어내는 거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끊어내면 자연히 시작은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여기 놓여져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뜻밖의 행운에 대한 카드입니다. 자, 먼저 여왕제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 여왕제는 성장시키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키우고 싶을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을 때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끌리는 일,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에서 앞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될 것 같거든요. 분명하게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꾸려 나간다거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몰두했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과거를 이해하면서 이 현재를 분석해 보는 것도 포함이고요.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자꾸 곱씹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했을 때 성장이 따르고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생각해 보는 것들,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곱씹어 보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 좀 알아가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유익하게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좋은 협력 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끌리는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더 나은 성장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분명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자연히 따라오고 이것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기만 한다면, 나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금전이나 직업, 관계, 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끌리는 일 있나요?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하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과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과정에서 G카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찝찝하지 않나요? 이 G는 정말로 그 찝찝함, 불편함을 주는 카드가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당장 정리하고 싶은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어려울 거야.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어려움이 지금 당장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한번 싹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일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나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신중을 기하는 일, 계속 곱씹고 고민하는 일에서 운이 따른다고 했죠. 그 모습이 딱 이 정의 카드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완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칼과 저울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따르는 일 전까지는 나에게 존재하는 문제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싸우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 이 쥐가 어떤 문제를 의미하느냐? 쥐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문제라고 판단되는 일을 의미해요. 마치 쥐가 곡식을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뒤늦게 알아차리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다 보니까 정작 나를 챙기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출처 모르는 곳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딱 G카드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유의 틈 없이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고는 있는데
정작 엄청난 성과는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또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이 G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싹 정리하고 가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정입니다. 자, 결과입니다. 너무 좋은 게 이 펜타클 9번과 펜타클 10번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기복이 없어요. 일단 좋은데 기복이 없이 좋다 보니까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실패나 하락할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먼저 보여지거든요. 펜타클은 곧 안정이잖아요. 굉장히 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좀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만큼 성장하고 싶다. 이만큼 돈 벌고 싶다. 전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갖추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펜타클 9번은 성공을 이룬 후에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요. 그냥 이때까지 내가 벌어놓은 자원들을 나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사용하는 인물이에요. 소박하게 정원도 가꾸고 뭐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카드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드디어 충족됨으로써 여유를 되찾게 된다. 금전 당연히 좋고요. 관계 또한 어떤 별탈 없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캐 카드, 부캐는 선물, 감사,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좋은 기분을 나누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아까도 제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것을 사용하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고 난 후에 이걸 또 나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치를 누리고 뭐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주변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의 문제만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 앞으로 내가 바라는 완성, 어떤 걱정 없는 여유로운 일상, 이걸 보내게 될 수 있겠다. 라고 결론 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찰하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뭔가 부딪혀 보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거나 묻어두고 가는 거는 안 좋고요. 이 문제를 차분히 들여봤을 때 좋다라고 또 나오네요. 아까도 행운이 되는 일. 이 문제를 바라만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관찰해 보고 마치 여러분들이 모르는 곤충을 만났을 때 알고 싶은 곤충 말고 뭐 새로운 어떤 신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알아보는 것처럼 이 문제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좀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문제네.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겠다라고 바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분석해라, 연구해라, 따져봐라, 비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찰하는 시간은 항상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진짜 바랬던 것을 얻기도 하고요. 한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찮아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라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 쥐가 언제부터 나를 갉아먹고 있었지? 근데 이 쥐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지?
원인이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재고 따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서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묻어두고 그냥 가게 된다면, 뭔가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감당 불가능, 진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요 정도는 덮어두고 가도 괜찮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다. 지금은 무조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딱 짚고 넘어가야만 내가 진짜 바라는 거 있죠. 저 이만큼 얻고 싶어요. 저 이것만 되면 돼요. 저는 이 정도만 딱 벌면 그 뒤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좋은데 이 과정 중에 쥐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쥐가 더 불어나고 새끼를 낳고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칼과 저울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자. 결론 내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단번에 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